사실 이제 이번 건도 정치가 이 서북청년단 같은 이제 준동하는 집단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얘기하신 대로 막 도로에 이런 거를 막 오히려 과거에 없었던 10수년간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막 연출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4.3은 그래도 비교적 역사적 정립이 된 어느 정도 된 사건이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뜬금없이 나서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막 얘기하신 대로 이 발언도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제어가 안 되는 북한에서 북한의 어떤 그 주류층이 남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거 우리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믿고 와가지고 네. 예? 아니 다른 거는 태영호 최고위원님이 안 믿으실 거 아닙니까? 예? 수령론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네. 예? 그런 거 안 믿을 거잖아요. 뭐 백두산 민족 이런 거 안 믿을 거잖아요. 백두민족 이런 거, 백두혈통 이런 거 안 믿을 거잖아요. 솔방울 폭탄 이런 거. 예, 네. 솔방울로 폭탄 만들고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고 이거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왜 이것만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발언으로 전당대회 때 이 발언으로 표를 많이 끌어 모았고 전광훈 세력 이런 분들이 좀 지지를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만큼 벌어놨으니 지금 그때 내가 미안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 북한에서 다 내가 알고 왔는데 이렇게 나가는 건데 김수민 평론 아까 얘기했지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게 김일성이 지시를 했으면은 거기서 그렇게 안 되죠. 그게 우리 특별법에서 규정한 대로 진상규명한 내용, 그다음에 그 당시 어떤 진실규명한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제주도민들하고 경찰하고 충돌이 시작되면서 벌어진 사건이고 거기에 예를 들면 남로당의 제주도 조직이 막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를 들면 우리 촛불 시위하면은 우리처럼 불순한 운동권들이 가가지고 여기 뭐 올라타죠. 이게 올라타잖아 거기서. 일어났어 이러면서 여기서 막 유인물도 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비슷한 남로당 조직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남로당 조직이 김일성 조직도 아닐 뿐더러 그때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 전체 사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내용들인 것이지 그게 골치 아파지니까 제주 상황이 골치 아파지니까 미 군정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이 대한민국 주류가 저 사람들은 다 좌익이라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진압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학살하고 이런 게 그 사건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치한 기구에서 조사한 그 보고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읽고 남한에 오셨으면 이거를 읽고 그 북한에서 잘못 습득한 정보는 교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왜 이것만 이렇게 고집을 하고 답답합니다. 소리내서 10번 읽고 20번 필사하시도록 정부 보고서를. 태영호 최고위원 4.3 기념관, 추모기념관 이런 데 가면 4.3 사건의 역사적 배경, 맥락, 전개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좀 가서 공부를 좀 하시기를. 그 대한민국 국군에 유명한 장성들 있잖아요. 백선엽 장군이나 김점곤 장군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거기 회고록에도 남로당 제주도당 말단 조직에서 자의적으로 빚어낸 사태다. 그 남로당 봉기만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태영호 의원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북한에서 김달삼 남로당 제주도당 관계자 김달삼의 가묘예요. 가묘를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가묘를 조성한 게 198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 전까지 북한은 사산에서 손 떼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때부터 이거를 자기네 역사처럼 만들었느냐? 저는 아무리 봐도 한국이 민주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통성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과거에 있었던 나쁜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게 우리랑 관련돼 있다라는 선전을 그때부터 비로소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로당이 중앙당 지령을 받았다면 남로당 제주도당 관계자들이 군내 프락치들하고 접선해서 병력을 동원하자라고 했는데 그 프락치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앙의 지시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도처에 미국 노획 문서를 포함해서 도처의 증거가 좌우에 걸쳐가지고 증거가 있어요. 태영호 의원이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연결된 얘기인데 이 얘기도 해보죠. 마켓단의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노래를 못해갖고. 이거 이렇게 각 잡고 불러야 돼요? 무슨 노래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더 못 부르겠네. 죽어도 못 보내. 막 뮤지컬 하는 것 같은. 노래를 불러갖고 죽어도 못 보내 이건데. 정광훈을 지금 굉장히 부른 거예요 지금 노래. 쑥 지나가 버렸어요. 죽어도 못 보내 아닌가? 죽어도 못 보내.
네. 자, 정광훈 목사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 어떤 그 설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미국에 가서 정광훈이 우파 통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해서 정광훈 표를 구했다가 경고를 받고 다시는 전에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 일각에서는 아니야 꺼내야 될 걸 표가 거기 있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은 그를 숭배하는 사람 우리 당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광훈 목사가 바로 그럼 지난 대선 때 나한테 왜 전화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광훈 죽어도 못 보내는 상황은 죽어도 못 보내.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자유당이라고 옛날에 정광훈 목사가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기독자유당, 물론 자칫하면 국회에 진출을 할 뻔 했지만은 2.7%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걸 왜 못 떨쳐내는가. 국민의힘 굉장히 어리석은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 우파 정당이 유럽형 보수하고 다른 게 결정적으로 뭐냐. 유럽은 보수하고 극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핀란드도 총선이 끝났는데 중도 우파 세력이 이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극우하고 손을 잡고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극우파가 워낙 커져가지고 그리고 극우파도 나름의 유연화 전략을 유럽에서는 펴고 있기 때문에 우파하고 극우하고 연정을 하는 이 가능성이 옛날보다 올라갔지만 적어도 분리돼 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분리가 안 돼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분리되면 죽느냐? 아니거든요. 표를 만약에 극우 세력하고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 절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쫓아내거나 뭐 나가는 거를 방조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분리를 이뤄낸다. 그럼 예를 들어서 득표율이 한 10%포인트 넉넉 잡아서 그나마 10%포인트 줄어든다고 쳐요. 그럼 이 효과로 11%포인트 이상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도 공략에. 예, 오히려 중도 쪽으로 확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벽을 발로 차고 중도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전혀 생각을 못 하는가. 그것도 정광훈 정도면 10%짜리도 아니거든요. 이거 도저히 이해를 그냥 못 하겠는 거고 저는 진짜 깝깝한 게 오늘 또 홍준표 시장이 4.3에 대한 글도 올렸어요. 홍준표 시장이 솔직히 합리적 보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시국은 내가 합리적 보수로 보이지요. 지금 이 시국이 돼버렸어요. 홍준표가 합리적 보수로 보이는 그 시국은 국민의힘이 극우화 시즌이다. 홍준표가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면 됩니다. 예. 정광훈 목사 손절 안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 홍준표와 전광훈이 저렇게 싸우면 당대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기현 대표면 내가 김기현이면은 내려가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비대위원장 해야 돼요. 네? 아니 이렇게 싸우면은 나 같으면 우리 홍준표 시장 건드리지 마 이럴 것 같아요. 정광훈 씨 우리 홍준표 시장 건드리지 마시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당에 정광훈이 막 저런 거 공천 주지 말라, 뭐 정광훈 목사 이런 주장하니까 우리 당에 공천 꺼내가지고 제3자가 왈가왈부 할 것도 아니지만 이 지방 행정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도 문제고 너도 문제다. 좀 조용히 하고 있어라. 그게 뭐예요? 뭐 황정승인가? 못된 대표네.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이 또 당신은 그 밑에 가서 열심히 해라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네, 선지자 밑에서 잘해보세요. 네, 근데 대표의 이런 태도 자체가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집애랑 남의 집애가 싸우면은 물론 우리는 양식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우리 애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그러고 남의 애가 잘못했다는 건 잘못했다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다른 어떤 부모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애가 잘했는데 왜 그래? 남의 애게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은 명확하게 국민의힘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면은 팔이 안으로 굽을 텐데 그게 아니다. 네? 정광훈과 등가루 친다라는 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김기현 대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홍준표와 정광훈이 같이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 똑같은 게 네.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동도 그런 거예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바보 아닙니다. 그분이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의외로. 머리가 좋게 의외라니요. 의외라니. 생긴 것 자체가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정치도 오래 하셨고 정치적 감각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 분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국회 기재위인가 있을 때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 장관한테 질문할 질문지를 1번부터 50번까지 쓴다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거기서 왜 그러고 있냐? 네? 그게 이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수 정치 내 지분이 상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국민의힘 내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지난번 전당대회 할 때 돌이켜 보면은
본인이 친윤계 지지를 못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 표 저 표 다 끌어모아가지고 결국 이 표 저 표 다 끌어모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일 많이 갖고 온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건데 이것저것 끌어모을 때 당연히 정광훈 쪽에도 손 벌려가지고 막 끌어모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끌어모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온을 하면서 립서비스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또 김재원 최고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AS를 막 하면 전광훈 AS를 하면은 다른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냥 팔짱 끼고 있어도 됩니다. 그냥 팔짱 끼고 뭐 김재원이 가서 이렇게 립서비스 하는데 우리까지 립서비스 할 필요 있어? 그리고 와 이렇게 해갖고 약간 거리 두고 있어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남의 욕먹을까지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지난번에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네. 그 칠판 있는데 가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 정치인들은 표 얻기 위해서 조상 몇 가지 팔아먹는다 이 얘기하면서 5.18 정신 헌법정문에 넣는 거 난 반대한다 이 얘기하고 욕을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또 그 얘기가 또 최고위원도 안 가고 미국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게 어떻게 또 화제가 되냐고요. 그러니까는 작심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할 만큼 했다 싶으니까 앞으로 정광훈의 전자도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김재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문제다, 지금. 근데 이 국민의힘이 착각하는 게 정광훈이 이른바 이제 종편을 많이 보는 시청층들 사이에서 제일 빌런이에요. 그 언급도 굉장히 많이 됐고 여러 사건에서 그 다음에 이 5, 60대, 60, 70대 머리에 야 그 교회 알바끼 해갖고 떼돈을 벌었다더라. 이 이미지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 보수 정치 지분을 상당 갖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꾸 지금 정광훈이 뭔가 국민의힘이랑 이렇게 대등적으로 엮이는 관계가 이거 뭐가 도움이 되는지 정치적으로 정치인과 조직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다 첫째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면 한겨레 독자가 무슨 뭐 수십만이 돼도 한겨레 독자가 한겨레 말 듣습니까? 오히려 수십만이 매일같이 욕을 해요. 한겨레 그중에 대표가 김민아. 네. 한겨레 독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어떻게 한겨레 독자가 더 욕을 더 많이 해요. 한겨레를. 민주당도 민주당원들이 다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레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조직은 이 지도부의 말을 잘 듣는 조직원들이 있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 조직이면은, 그러니까 한겨레 독자 수십만은 안 무섭습니다. 이런 어떤 정치인과 조직인의 모습에서 보면. 조직된 독자. 네, 근데 조직이 돼가지고 한겨레가 뭘 쓰면은 그게 다 진실로 믿고, 다 한겨레가 MG 노조의 MG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MG라고 부르는 놈은 아주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수십만이 쫙 정리가 되는 그런 조직이면 엄청 무서운 거죠. 근데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의 조직이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막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막 집단 입당을 했으니까 또. 그게 국민의힘이 그토록 비판하는 민주당의 팬덤 정치에 그걸 얘기했더니 오늘 유상범 의원이 와가지고 개딸만 하겠습니까? 이러잖아요. 나는 그러니까는 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하라고 남 얘기를 하지 말고. 개화범부터 어떻게 해야지 자기들은. 개딸이 아니고 개화범들. 그 얘기 자체가 뭐예요? 개딸만 하겠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남의 거가 문제다라고 한. 민주당이 이게 문제다라고 한 그 문제가 사실 이 정광훈 목사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간다. 아니, 이건 종교 차별이기도 한 게 과거에 성호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변희재 씨 그 관악에 출마했을 때 쌍욕을 퍼붓고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목사가 하니까 거들떠보고 조직원이 종교 차별하냐? 예? 조직원이 없었나 봅니다. 자금력과 조직력이 없었나 봅니다. 네. 정광훈 목사님은 또 자금력도 출중하신 것 같고 그렇죠. 다양한 수단으로 하느님 또 혼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쫄았나? 그 정치의 말로 비참한 말로가 황교안 대표 체제에 몰락 아닙니까?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는 정작 정광훈 목사하고 틀어져가지고 정광훈 목사와 손절하고 자리 잡은 사람이 김문수 위원장. 그때 또 틀어졌나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여당의 정치가 이게 뭡니까 이게?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울분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